애니 오리지널 인물의 등장 등 연이나 정사와는 다른 사건으로 역사의 흐름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삼국지에 대입하여 보기보단 또 다른 삼국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상시부터 관도대전 초입까지 후한말의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この番組はエニモア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고일대로 고여 부패한 권력층으로 인해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400년의 찬란함은 세기 바랜 지 오래되어 역사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황제의 최측근 황간인 조 등 반대파에게조차 존경받는 정치가 그에게는 듬직한 양손자가 있었습니다. これを父上に届ければいいんですね。お前を見ているとこちらまで元気になってくるようだわ。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던 소녀는 その顎をよこせ。そしたら殺しゃしねえ。なんだその目は。このガキゃなめやがって。 어리지만 기계만큼은 남달랐던 소년. 건달은 기어이 물건을 훔쳐왔는데 소년은 부러진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刀持ってるぞ。 쓰러진 건달에게 칼을 꽂은 소년은 다시 한번 뛰어올랐다가 동강냅니다. 조아만 14세의 조조였습니다. 어느덧 호방하게 자란 16세의 조조. 뭐든 금방 외우며 공부도 잘했지만 일찍이 여자에도 눈을 뜬 조조. 무예는 실전으로 단련했습니다. 원소와 함께 낙양 시전을 걷던 조조는 한 찻집의 여자에게 반하게 되는데 유럽에서 중원까지 팔려온 노예 신분의 여인 그녀와 빠르게 사랑에 빠집니다. 君が一番大切にしている言葉ってなんだ？なんだって？君の国の言葉だな。アモーレ。アモーレというのか。アモーレ。アモーレ。アモーレ。 그날 밤 수정의 집. 明日長女様のお屋敷にお仕えするのは1ヶ月先のはずでは。文句は言わせないよ。そう様。 그녀가 장양에게 팔려가는 날. 십상시 중 서열 1위인 장양입니다. なあお茶屋。いくらで売り飛ばしたんだ。店辞めて遊んで暮らせるぐらいだよ。茶屋の触れ込み通り気のある美しさ。 한 발 늦게 소식을 듣게 된 조조는 그날 밤 바로 장양을 찾아갔지만 いかなる用か。水晶をお返し願いたい。そんなざれ言を言うためにわざわざ来たのか。 쉽게 돌려받을 리 만무하죠. 자신을 구하러 온 걸 듣게 된 그녀. お帰りください、宗様。私はもうあなたの知っている水晶ではありません。水晶。アモーレ。 조조는 장양의 호위병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죽을 결심인 그녀가 장양을 베는데 호위병이 던진 창에 간통당하고 맙니다.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던 조조는 수적 열세에 밀려 일단 도주하지만 결국엔 살인 혐의로 잡혀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겐 절대적인 백이 있었죠. わしの目の黒いうちは好きにはさせんぞ。 조등의 현역 시절 그의 때만도 못했던 터라 분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20세가 된 조조는 입직합니다. 낙양성 북문의 경비대장인 부위직. 万民の幸福は関王朝の治安にかかっている。 조조는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립니다. 北部井殿ご立派であります。 군기가 제대로 빠져있는 북문의 경비대. 後列左より3名列を入れよ。貴様もだ。 본보기로 곤장을 내려치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관료가 야간 통행을 하는데 그는 십상시 중 한 명인 건석의 숙부였습니다. お待ちくだされ、賢作殿。北門は夜間の通行は禁止されています。わしはこれから帝に会いに行くのじゃ。この曹操とかいうバカ者を連れてこい。わしが直々に長着してやる。私が曹操だ。貴様か。いやおお。捕らえよ。 예외 없이 곤장을 치려는 조조. 待て。わしは十条寺剣石の王子じゃぞ。奴に頼んでお前を昇級させてやる。 그런 거 필요 없는 절대자 백의 소유자 조조. 決してお話しなさるな。 결국 건삭은 곤장을 맡게 되는데
国井殿死んでしまいました。ならばよし。 이 소식을 들은 십상시 중 한 명인 건석, 조조를 혼내주고 싶었는데요. 현 황제의 숙부를 이용하기로 하죠. お待ちくだされ。城中は下馬願います。嫌じゃと申せばどうなる？あなたは鬼とやらが出てくるのか？さすがに皇族には手出しできねえだろう。そういつ 그의 앞에 드디어 조조가 나타납니다. 漢王朝の元宝を侮辱した罪により百長尺の罰を申し付ける。ご自身を守るための方法ないがしろにされるとは天の断りがわからぬようなあなたは敬うに値しない。 정체 모를 그의 패기에 기가 꺾인 황족. 捕らえよ。こいつは罪人だ。早く解き放たるとお前たち全員死罪じゃぞ。そういつ刑を執行いたします。ご長着とはいえなかなかの耐えっぷり。しかしあなたには死んでもらわねばなりません。 건석은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200長着を数えず死んでしまいました。ならばよし。片付けろ。 때맞춰 건석이 형장에 들이닥쳐서는 황족 시해죄로 죽이겠다는데 皇族の命さえも謀略の駒にする貴様は宮中に救う害虫でしかない。謀略にはまった殿下を殺すほど愚かではない。変石この食わせ者め。 건석의 자충수와 경솔함에 빡친 장양. 대외적으로 나쁘지 않은 조치를 취합니다. 北部曹操奇襲頓宮の権令に任命する。長城による厄介払いだな。ならばよし。 중앙에서 내려온 인사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지방 호족들. 鬼だというからどんなやつかと思っていたが、あれならすぐに骨抜きにできるわい。 하지만 한치 앞만 보던 이들은 머지않아 이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유주의 탁현. 그는 바로 전한 황자의 자손인 유비입니다. 유비가 집신 장사를 하는 등 특별한 점은 없지만 밤이 되면 해결사 일을 하는 유비가 이웃의 부탁으로 도적 잡으러 왔다가 관우 휘하에 장비를 마주쳐서 의적 활동 중인 관우를 포섭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도원 결의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각의 태평도입니다. 천변과 풍변 특기를 가진 장각. 이 얼마나 자애로운 모습일까요? 교주삼아. 기근과 혼란 속에 삶이 고단한 농민들은 착실하게 태평도의 신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주 돈구의 현령을 때려치고 고향 예주에 내려와 한량처럼 지내던 때 든든한 우군이었던 할아버지가 타계합니다. わしの人生の後半はお前を楽しみに生きてきた。わしはお前のような男にこそ仕えたかったのだ。 정세를 논의하는 조조와 의형제들. 주변 군웅들의 군비 확장을 확인하고는 영웅이 될 만한 자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今兵を集めるよりもまずはこの4文字を天下に放つべし。蒼天すでに死す。漢王朝はすでに死せりと。漢王朝は縮んでしまったのだ。漢が縮まれば全土に竜が出現する。 즉 한황실의 황권은 이미 무너졌으니 도전해볼 놈들은 한번 나와보라는 의미. 조조의 소름돋는 언론 플레이. 이 찌라시가 전국으로 뿌려집니다. 태평도에도 이 찌라시가 전해지는데 この4文字こそ天下の声なり。兄者のお考えやいかに。ならばその4文字に我が天命を連ねて記すべし。 찌라시에 낚여 걸기하고만 장각의 태평도. 公金をつけよ。 이들이 바로 황건적입니다. 황건적의 토벌을 위한 인재가 필요해지자 십상시는 당인들의 금고를 해제하였고 외척인 하진을 대장군으로 하여 각지의 재장들을 통솔케 하였으며 잠자고 있던 조조도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조정이 들어와 황건 토벌에 참여하게 된 조조는 어릴 적 친구인 명문과 원소를 구워 삶아 무일푼이지만 5천의 병사를 얻게 됩니다. 加工トン、皇軍に緩急をつけよ。あてがわれた3000を栄戦につくまでに
2000に絞るのだ。心得た。 황보승의 본대가 있는 영천으로 진군하던 중 길목에서 황건적의 요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加工兄弟宗人宗公は攻局を取れ。残る兵を私が率いて全局とする。攻撃目標は砦の食料庫だ。続け。 이곳은 토벌군의 본진. 将軍援軍です援軍が来ました。後方40里地点に敵の砦を攻め落としてあります。至急兵を送り拠点として確保されたし。 황보승이 이런 인물로 표현되었군요. 그날 영천 본영에서 작전회의가 있는데 강동의 군발 송견이 들어옵니다. 軍議の最中恐れつかまする。その途中で討伐いたした黄金塔2000の将にござる。2000の兵に運ばせていたあの兵糧の行き先は今陽の地に築いた食料庫だ。これ以上聞くことがないならば一振りの剣をお貸し願う。約束は必ず守れよ孫権。お前の子孫3代我が孫家が保護してやる。 적이지만 훌륭한 장수네요. この男の願いを聞き届けるのか。信用をなくして孫家100年の存続はなかろう。 곤양, 황건적의 병량 요새, 송견이 잡은 적의 정보를 토대로 이곳 병량 요새를 공격하려는 광군. 조조와 송견을 부관으로 삼아 엄충의 8,000보기가 선봉으로 나서는데 전략도 없이 추행진으로 닥돌하더니 바리케이트의 진영부터 먼저 무너지고 총안구로 죽창 세례를 받습니다. 뒤이어 투석 공격까지 받을 지경이 되자 눈물인지 땀인지를 흘리며 大逆だ。この官軍の弱さは餌にできる。 조조의 부대가 언덕으로 우회하고 関東郊外全局を取り中央を突破せよ。 송견이 중앙 돌파를 시도하자 一気に攻め立てよ。 지휘관을 따버리고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よし今だ黄金の国賊ども一匹残らず刈り取れ。 공적에 눈이 먼 엄충이 뒤늦게 달려옵니다. 手柄をすべてかっさらおうって腹ですぞ。 그때 황건적의 봉화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득이 없어진 송견은 퇴각하지만 조조는 결심합니다. 만능 책략인 그것을. ついに目先の功績を諦めたか。これは曹操軍の仕業だ。何ですと。 병량을 탈취하러 들어간 엄충의 강군과 황건적이 있는 요새의 문을 잠그고 조조는 그대로 불을 질러 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황건적의 기세는 크게 꺾이게 됩니다. 곧이어 장각은 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12대 황제 영제도 붕어하게 되는데 하진은 자신의 누이인 하태우와 영제의 자식인 유변을 황제에 앉히니 그가 13대 소제였습니다. 하지만 인척인 하진을 경계한 십상시는 또 다른 자식인 유협을 지지했으니 황실은 다시 한번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군웅들에게 황간 주멸의 경무는 날렸고 병주목이자 서량 군벌인 그도 움직이게 되죠. 他人の軍と兵で己の意向を示そうとは。しかもわざわざ我らを呼び寄せるとは。この知恵の浅い招きに乗らぬ手はありますまい。李樹全軍に女を立てと命令だ。 그렇게 마왕 동탁도 낙양으로 향합니다. 전국의 군웅들이 낙양으로 오기 시작하고 초조해진 십상시는 장양을 필두로 대놓고 처리해 버립니다. 급했다는 거죠. 이 명분으로 원소는 황간 척결에 나섰고 대부분의 황간을 처리했지만 장양은 눈치 까고 도주하고 있었죠. 長城様、前方に軍の影が。十条寺長城なるぞ。東卓殿よくぞ来てくださった。あちらに天子様がおわせられる。馬を降り拝謁なさるがよい。悪党には悪党の報いがある。己の死に様を最後の楽しみにするがよ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리한 동탁은 영제와 유협을 데리고 개선합니다. 그리고 바로 유협을 헌제로 추대한 뒤 관료들의 물갈이를 시작하죠. 숙청 대상을 다이렉트로 호명하는데 提言。家臣による愚邸擁立に加担したる罪は重い。教主の刑に処す。おざくな。
貴様の暴虐を許しはせんぞ。 모두가 알듯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죠. 行け呂布。 나오긴 했는데 정원도 같이 날려버리고 자신은 터미네이터처럼 등장하네요. 너무 힘차게 등장한 나머지 양아버지인 정원이 홍천길로 가버리셔서 이참에 동탁의 아들이 되기로 합니다. 근본 없는 놈이 천자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는 게 보기 싫은 조조는 착한 동네형 원소를 또 한 번 꼬드깁니다. 天下に劇を飛ばし反東卓連合を結ぶのだ。名手はお前だ袁紹。 대장시켜준다는데 이건 못 참지. 경문을 받은 18로의 제후들이 거병을 했고 반동탁 연합군은 사수관으로 결집합니다. 하지만 장군부터 사병까지 군기가 전혀 없죠. 동탁군의 용맹한 장수 서영이 응전을 나섰고 연합군에게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一気に袁紹の首を刈り取るぞ。ここは腹を据えて一旦引き立て直すべき。そうそう貴様。名手袁紹の名が泣くぞ。突撃の功を打ち鳴らせい。短期で切り込むつもりか。無謀だぞ。一斉射撃。 전장의 혼전 속에 있던 하우도는 눈먼 화살에 눈을 맞아버리는데行け宗公。曹操を殺してはならん。 그때 조조는 서영과 일기토 중이었는데 때마침 하우돈이 달려와 태각합니다. 조조군의 맹렬함에 두려워 발이 묶인 서영군. 서로 간좀 본 후 사수관으로 진격하는 연합군. 그때 유비는 병주의 공손찬에 2만 병력에 깍두기로 참전해서 사수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출격 준비를 하고 있죠. 동탁의 적토마에 멋대로 승차한 여포. 반동탁 연합의 사수관 공략이 시작되었고 관문을 깨고 관내로 진입하는데 협곡 사이로 서량 기병과 맞부딪힙니다. 그 현장에 그도 출격했습니다. 피하 구분 없이 닥치는 대로 죽이는 여포. 武神とはこういうものか。 빨갛게 색칠 공부 중인 여포를 보고 관우가 검을 나누러 달려왔습니다. 관우가 여포를 마크할 때 군이 움직이자 그 때문에 두 사람의 흥이 식어버립니다. 어디선가 들소떼가 나타나더니 협곡 위로 언덕이 생겨버리게 되고 그 언덕을 통해 동탁이 내려오는데 그의 뒤로 시체의 산을 쌓아버립니다. ことごとく首を刈り取りその首で塚を築け。 사수관에서 대승한 동탁은 낙양을 불태우고는 헌제를 데리고 장안으로 천도합니다. 모든 게 불에 타 폐허가 된 낙양. 그곳에 송견이 첫 번째로 입성한 뒤 우물에서 옥새를 차단합니다. 이후 반동탁 연합은 흐지부지 해산되어 제후들은 모두 각자 돌아갔고 손견 역시 형주로 향합니다. 비옥한 농토가 많은 형주. 그곳에서 옥새를 가진 자신만이 그려낼 천하를 상상해보고 있는데 やったー。確かに孫権だ。動いてる。何してる。早く。 아마도 황조의 부하들이었겠죠. なんと悔いなき天命よ。 한편 동탁에 계속되는 폭정에 근심이 많은 삼공 왕륜. 그런 양아버지의 고민을 본 초선은 자신이 나서겠다고 합니다. どうだ劉強。董卓か。お待ちしていたのはまさにこの時。 기예와도 같은 초선의 연주를 보고 동탁은 마음에 드나 본데요. お覚悟。 암살 시도는 실패하고 사로잡히고 마는데 先としてこうてやる。 이민족 토벌하고 궁에 돌아온 여포. ねぎらいの音曲でも奏でてやれ。
그녀의 연주를 보는 여포는 이상해지는데 그 길로 뛰쳐나와 열을 식힙니다. 그날 밤 초선을 덮쳐버리는 여포. 私は 초선은 홍콩행 여포기를 타고 이륙합니다. 이렇게 된 거 미인계로 가자고 하는데 お前この謀反の中心におるのか。この朝鮮に残された一つの功の道でございます。陳小直か。はは東卓を中すべし殿。 왕유는 그렇게 헌제의 밀칙을 받습니다. 大使様ご東電 경비대장은 동탁에게 조칙을 읽어주는데 国政をくらましその罪で数え上げれば万を超し極刑をもって相当とする。 다 듣고 그냥 목을 쳐버립니다. 遊興をたぶらかしたのは誰だ。王院貴様か。 그때 그가 나타나 등을 베지만 그런 여포조차도 잡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펼쳐 보이자 베인 상처의 피가 말끔히 지혈되죠. 동탁이 던진 석가래를 얼굴로 받습니다. 너무 아파서 정줄 놓고 있는데 다행히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도움 하나 받고 보스를 공략해내죠. 그의 배꼽에 단 심지는 5일째 꺼지지 않고 있는데 거사 후 여포와 함께 있는 초선. 왕유는 거사의 입막음과 후환을 없애려고 여포에게 자객을 보내지만 여포는 빤스 하나 걸치고 도주합니다. 그 시각 천자와 함께 있던 왕유는 동탁의 부하 이각에게 걸려 목이 달아나 버리게 되죠. 그 즈음에 조조는 연주목에 임명되었는데 기근에 힘겨워하던 청주의 황건적이 조조의 연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기근에 허덕이던 청주의 황건적은 그 숫자가 무려 25만에 달했는데 그에 비해 조조군은 1만에 불과한 상황. 籠城する。籠城に食料の噂。何を考えている。いよいよ軍馬まで食べることになったか。そうそうめまさか籠城の策に出るとはの。 황건적의 공격은 밤낮 없이 이어졌고 압도적인 수적 열세로 막아내기 급급했습니다. 100만에 달한다는 황건적의 본대로 움직이는데 来た黄金の本体だ。来てしまったか。我が軍団のすべてを晒してはどうしのげばよいのじゃ。 그들은 아이와 여자, 노인들이었습니다. どういうことなんだい。それじゃグエモンは。 130만이 넘는 병사와 민간인들. 素晴らしき黄金兵たちよ。中高対一の叫びはこの曹操が引き受けてやる。 황건적뿐만 아니라 장수들까지 놀랄 발언. この曹操の民となれ。 농성을 선택했던 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죠. 前代未聞の発想だ。 이후 가족들을 연주로 부르지만 이동 중에 도적에게 살해당하고 경호를 맡았던 서주목 도겸에게 불똥이 튀게 됩니다. 順行く。兵3万を委ねる。この演習の留守を守れ。はい。 進軍。 흡수한 황건적, 즉 청주병을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조조군. 서주 대학살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도겸과 동맹 관계였던 공손차는 객장인 유비에게 도겸의 구원을 부탁해서 유비 삼형제는 서주로 가고 있었는데 なんだありゃ。川が死体でせき止められてる。そうそう清州兵という稲子を得たってのか。 그렇게 서주의 도겸에게 도착합니다. よかろう劉備。この誕生の警護に当たれ。 그즈음 청주병은 진군을 계속했고 도겸의 야전군은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도겸의 코앞까지 밀려 들어온 그때 わしはこの首を晒し曹操に和議を申し入れることにした。死んじゃいけねえよ刀剣丼。曹操はわしを親の敵とみなしておる。曹操はあんたを見ちゃいねえよ。復讐心で動いてるんじゃねえんだ。あの大量の殺戮には何の意味があると申すのだ。奴にとってこの戦いは地ならしだ。 그 순간까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고 演習より報告。呂布が兵一万を率いて県庁へ向かっているとのこと。死ぬぞ。順行く。いいか城門の外は曹操軍だ。城門を開けろ。 유비는 성문 열고 돌격 준비를 하는데 あら
ここを攻めに来たんじゃねえのか。 유비는 조조를 치러 가는 여포 덕을 봅니다. 劉備殿、刀剣様が 병사한 도겸을 대신하여 그의 유언에 따라 유비는 서주목이 되어 서주를 얻습니다. 그 시간 여포는 연주의 견성을 공격 중인데 늦지 않게 회군에 돌아온 조조가 お前が曹操か。我は呂布なり。 여포의 창을 받아낸 조조. 純粋戦士よ。 아니 조조가 여포랑 일기토라고요? また会おう。よっ。 이 소리는 조조가 도망가서 빡친 여포의 소리입니다. 이후 잠시 숨을 고르는 조조. 여포의 기습으로 연주의 절반을 잃은 상황이죠. 清州兵500を率いて呂布を撃つ。書くか。はっ。500で勝つ軍師はお前だ。 청주병으로 둔전을 실시하고 추수 이후 여포를 혼내주기로 합니다. プロ緊急命をかけてのお願いでございます。何卒敵の挑発に乗るのはおやめくだされ。前方にスタジンを発見。無視しましょう。返しましょう、将軍。 시끄럽다고 진궁을 패대기 친 여포는 결국 조조를 보고 눈이 돌아 따라가게 되고 뒤늦게 진궁이 여포를 뒤쫓지만 各亀この曹操が自らおとりとなり呂布を連れて走れとはよくも言ったものよ。 조조를 쫓아간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여포를 향한 낙석이었습니다. 貴様には我が精鋭が相手だ。 我は一人呂布なり。 청주병에 둘러싸이자 총총 사라집니다. 그런 여포는 이곳을 찾아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유비에게로. 그 무렵 장안에서는 헌재가 몰래 빠져나왔고 신복과 수족 몇몇만을 대동한 채 1년여의 유랑 끝에 낙양으로 돌아왔는데 これが曹操か。 냄새 맡은 조조가 일바로 낙양에 왔고 이로써 조조는 손쉽게 천자봉대합니다. 그때쯤 나타난 누군가. 曹操。 에? 공명? 미소년에다가 마법사? 비까지 나는데? 서주에서는 원수를 치러 유비가 출전하면서 합의성을 장비에게 맡겼는데 형들이 없어 술판을 벌이자마자 여포에게 합의성을 따입니다. この定規一生の不覚じゃ。 덕분에 보급이 끊긴 유비군은 演術の猿親父との戦も飽きたし、ここはおまんまを食わしてくれそうな曹操殿の床へでも行こうじゃねえか。文句はねえよな。 그렇게 유비는 조조에게 의탁하러 왔고 곽가는 이참에 유비를 없애자고 하지만 これが私の進言でござる。劉備には飯を食わせ金子を与えろ。 곽가의 진언에도 유비를 받아들인 조조는 병사 3천을 줄 테니 저 귀찮은 여포 좀 자기 대신 먹이고 오라 합니다. 여포는 유비에게 대충 맡겨놓고 미인의 냄새를 맡고 완을 침공하는데 의외로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완의 장수에게는 책사 가후가 있었지만 数子という女がいると聞いた。しかしながら数子は夫を亡くしてまだ間もなく。 여자부터 내놓으라는 조조. 数子への未練お立ちくだされ。叔父上の未亡人所詮は道ならぬ恋でございましょう。 당대 최고 미인 중 한 명인 추씨 처소에서 문 걸어 잠그고 열흘 밤낮 호색한 조조 맞춤에 책략을 짠 가후 호위병의 야식에 독을 타고 추씨의 처소로 자객을 보냅니다. 독에 당한 전이는 제 힘을 다하지 못했고 天意これにて失礼つかませな。 추씨를 이용한 가후의 거짓 항복이었죠. 조왕이 적을 뚫고 처소로 들어옵니다. 天意殿、さらばでござる。曹安民、私もすぐにそばに行くぞ。父上、曹公でございます。名馬絶英を連れてまいりました。 약이 취한 아버지를 대신해 짐이 될 추씨를 베어버리죠. 父上、脱出します。脱出。はい。曹操が脱出しました。曹操が来たぞ。この曹公を盾とし、私の後におつきくだされ。私は必ずや父上をお助け申します。 성문까지 퇴로를 뚫은 조왕. 조왕. 息子曹公から
父曹操に史実つかまつる一気に駆け去られよ。 매너리즘에 빠져 함정인 걸 알면서도 마음을 채우기 위해 여자만 찾던 조조는 자식뿐 아니라 장수와 병사까지 잃습니다. 한편 송견사 후 그의 아들 손책은 원술에게 옥새를 주고서 아버지 송견의 병사를 돌려받습니다. 이후 송가의 거점인 강동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기반을 다지기로 하죠. 뜻밖의 옥새를 얻게 된 원술은 절대반지를 갖게 된 골룸 마냥 옥새에 홀려 정신이 나갔는지 천자를 참칭하게 됩니다. 자신감 뿜뿜이 된 원술은 헌제를 패하러 허도로 출전하는데 조조군의 순욱이 대비를 다 해놓았죠. おい、あいつら逃げもせずに食ってやがるぜ。釣られてゾロゾロ来よったぞ。本当だ。この国ええでよ。食い物には困らねえ。 그에 맞춰 순욱이 소수를 이끌고 나옵니다. 全ての兵士に告ぐ。田畑と農具と牛を貸し与える。いい話じゃねえか。青州おお、敵だ。なんという大軍。そんな奴らと戦うなんて聞いとらんぞ。 당근 한번 흔들어주고 채찍 손에 들자 俺は下るぞ。わしも畑に戻る方がいい。 그래도 장수들만큼은 달려오는데 허저의 오한마에 입구 컷. 演術様、演術様、号令を。退却ですか、演術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한편 여포를 치라고 보냈던 유비는 되려 여포에게 쫓기고 있는데 なんじゃ、このままじゃ逃げきれねえ。そうか、曹操から借り上げたこの兵のせいだ。兵たちに次ぐ。このまま逃げて曹操のとこに帰んな。こいつはもともと呂布と曹操の戦ってことよ。なんだと。今から呂布のとこへ下りに行くぞ。曹操のとこから次は呂布のとこか。これが王者の幸福ってもんだ。久しぶりだね、呂布殿。劉備を捕らえよ。 유비의 항복 소식을 들은 조조는 여포 정벌을 위한 친정에 나섰습니다. 조조의 첩자였던 진규 부자로 인해 여포는 자신의 특기를 살리지 못하고 성에서 농성을 하기로 합니다. 引き返せだと。それは間違いなく陳旧殿の指示であろうな。腑に落ちぬが、俺は陳旧という軍師を信頼している。この長領城には戻らぬ。敵をこの位置に見ながらの退却は呂布軍にあらず。 진궁이 성 밖에 펼쳐놨던 두 기동군 중 장료군은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我が軍は外にあって友軍となるべし。 그래도 여포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는데요. 모든 성문을 동시에 공략 중이었는데 적군 앞에 혼자 성문 열고 나온 여포는 충차가 접근 못하게 휘저어 놓더니 유유히 걸어서 다시 돌아가 버리죠. 덤으로 병사들의 사기까지 올라가는데 今日の呂布は白門から現れました。これではどっちが攻め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 여포만의 농성 방법 때문에 합의성 공략이 쉽지 않아진 조조군. 순유는 한 가지 계책을 내는데 万事が予想以上にうまくいっている。おお、まさに冬だ。雪だ。一人残らず消えている。雪だ、雪で退散したのだ。曹操が逃げていったぞ。呂布殿、このまま一気に曹操軍を追撃し殲滅するぞ。 기수가 범람해 성이 침수하기 시작합니다. 초겨울에 수공을 당한 합의성. 병사들은 혼란에 빠지고 사기가 떨어지는데 なんで戦えんのかよ。呂布将軍は一体何を考えてんだ。 때맞춰 조조군이 성 앞에 도착하는데요. 陳旧。はっ。俺はそれほど強いか。呂布殿は天下無敵でござる。 진궁은 여포에게 헛된 희망을 줍니다. 一国以内の幸福のみを受け入れる。それ以外は皆殺しだ。 심리전이 먹혀 장수들이 진궁을 결박하고는 ここは投降するべし。災いの口は閉ざしてもらおう。 진궁을 제물로 투항하는 병사들을 본 여포. それは呂布殿ではございません。彼は一人呂布なり。
각성한 여포는 조조군에 뛰어들고는 단기로 전장을 휘젓기 시작하는데 인간 믹석이라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그는 하늘도 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그도 결국엔 잡혀버립니다. 그렇게 무신 여포의 별은 사그라듭니다. 진궁은 여포의 뒤를 따랐고 장료는 조조군을 따르게 됩니다. 다시 또 조조에게 의탁하게 된 유비는 조조의 입김으로 자장군에 추대되고 헌제로부터 옥대를 하사받지만 조조를 암살하라는 밀치기였습니다. 曹操を銃殺せよ。こりゃ天意ってやつなのか。 하지만 유비는 실행하지 않았는데 그 길로 유비 형제는 허도를 빠져나옵니다. 뛰쳐나왔지만 딱히 거점이 없던 유비는 그나마 발을 담궜었던 합의로 가서 서주 태수를 공격하고 성을 점거합니다. 조조와 유비가 적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북에서는 공손찬의 우주 방어를 깨고 4개주를 흡수한 원소가 야심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조조의 허도였죠. 머지않아 자웅을 겨룰 것을 알기에 조조는 원소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졌던 가훈은 지금이야말로 항복할 때라고 판단하여 장수와 함께 조조에게 항복합니다. どうか過去のいきさつをお許しいただき、我が2万の騎馬軍と共に死力を尽くして戦いますことをお誓い申し上げまする。お前の言は信じる。お前は俺を裏切ることはない。だが核、お前は曹操を恐れぬがゆえここに来ている。我らの怒りをかいくぐり、なお曹操と天下を担おうとする不敵さと知略の雄大さを俺は許す。長州核、曹操に仕え。 아마도 지렸을 것 같은 가우입니다. 그리고 원소와 동맹을 맺은 유비는 서주 북부의 조조를 치러 가는 길인데 이번에는 관우에게 합의성을 맡겼죠. ユービ殿、前方に左陣を発見。あれいつもの曹操軍のやつらだ。王中とかなんとかって曹操の下っ端だ。 근데 하필 마주친 게 조조의 친정군. 소패성에는 가족들이 있었지만 설마 조조가 어떻게 하겠냐면서 장비와 함께 빤스런 해버리죠. 합의성에 관우에게 온 조조. 싸우려다가 유비의 아들을 본 관우는 兄者は息子隆起を残すことにより我が命を長らえさせたが、曹操殿、あんたに下ろう。この命好きに使われるがよい。 후방의 위협을 제거한 조조는 황하를 사이로 원소와 대치합니다. 조조에 쫓기던 유비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백마진 공략에 투입되는데 알량과 장비면 어렵지 않았죠. 아 근데 책사가 없네. もはや城門を打ち破られるのは時間の問題か。援軍が見えました。ありがたい。 탈을 쓰고 오라를 내뿜는 조조의 원군. 敵の援軍に化け物がいるぞ。いるな。 하지만 괴물은 원소군에 돌입하며 기세가 역전되어 버리고 끝내는 알량까지 두동강 내는데 이건 빼박 관우일 수밖에 없죠. あとはこの長領が引き受けよう。 관도대전의 1회전은 원소의 참패로 끝납니다. 뒤이어 원소의 본대가 백마진에 왔고 조조가 그의 앞에 마중 나와 좀 놀린 다음 백마진의 남은 병력을 끌고 퇴각합니다. 文集、はっ。お前は兵5000を率いて追撃し、曹操を撃て。馬を2頭貸してくれ。張飛、文集と共に曹操を追え。 문추와 유비는 삼천의 조조군을 쫓고 있는데 장료의 백기가 떨어져 나옵니다. この文集を誘い込むおとりか。1000の兵を率いてあの100を追い撃て。1000でいい。1000です、殿。長領将軍ならば100で1000を撃てるでしょう。まさにこの文集との一騎打ちの心理戦。 두 번째로 백기가 떨어져 나옵니다. 今度の100に曹操がいる可能性は確かに高い。1000です。 이제 양군의 병사수가 대등해졌습니다. やっぱあの100ずつ離れていったのが癖。関はどっちの100にいる。 두 사람은 백기의 별동대를 쫓아가 봅니다. 조조는 황하의 한 제방까지 달려왔고 문추의 본대로 바로 쫓아왔습니다. お前の負けだ、文集。何を？ 조조는 문추와 일기토를 하더니 문추를 베어버립니다. 동시에 허저가 깨던 둑이 무너져 남은 병사들은 수공을 당합니다. 그 시각 관우를 쫓던 유비와 장비.
이렇게 애니는 끝이 나고 이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녕.